작년 연말 한 지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봄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격도 적당했고 위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는 지금 당시보다 5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사야 할까요? 아니면 또 기다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2026년, 과연 집을 사야 할 타이밍일까요? 기다리면 더 좋은 기회가 올까요? 아니면 지금 놓치면 후회하게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올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가장 큰 변수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리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리는 계속 올랐습니다. 대출이자가 높아지면서 집을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급격하게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신호입니다. 금리가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심리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금리가 더 오를까봐 두려워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가 오면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변수는 공급입니다. 지난 몇 년간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고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신규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도 이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이 됩니다. 당장은 수요가 약해서 문제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살아나는 순간 공급 부족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변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항상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되면 규제하고 침체되면 완화합니다.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최근 시장이 약세였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세금을 낮추거나 거래 규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것은 없지만 방향성은 완화 쪽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유망할까요? 먼저 수도권을 봐야 합니다. 수도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부동산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은 항상 강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곳은 단기 조정은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올해도 이 지역들은 안정적일 것입니다. 다만 가격이 워낙 비싸서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곳은 서울 외곽과 경기도 신도시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난 몇 년간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가격이 내려갔거나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연장되고 도로가 뚫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어떤 신도시가 분양할 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위치가 애매하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이 개통되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낮은 지역들 중에도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몇 년 후를 내다보면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곳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지방은 어떨까요? 지방은 수도권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집값이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방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광역시나 혁신도시 같은 곳은 다릅니다. 일자리가 있고 인구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지방이어도 안정적입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이나 산업단지 인근은 수요가 꾸준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집을 사기에 좋은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반기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원래 거래가 적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려 합니다. 이 시기에는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 안정 신호가 확실해지고 정책 완화 조치들이 나오면 시장 심리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거래가 드러나고 가격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좋은 물건은 빨리 나갑니다. 그때 가서 허둥대면 좋은 기회를 놓칩니다.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자금을 준비하십시오.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은행과 미리 상담해 보십시오. 신용 점수도 관리하십시오. 둘째, 지역을 정하십시오.
어디에 살 것인지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 지역을 직접 다녀보십시오.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셋째, 시세를 파악하십시오. 그 지역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비슷한 물건들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한 집을 찾으려 합니다. 위치도 완벽하고 가격도 완벽하고 타이밍도 완벽한 집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집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은 이미 비싸거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교통입니까? 학군입니까? 평수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행기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심하십시오. 집은 투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삶의 공간입니다.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살아가야 할 곳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참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이 중요해집니다. 계단이 많은 곳은, 병원이 먼 곳은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올해가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움직입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망설였던 분들이 올해도 망설이면 내년에도 후회할 것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는 들고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물론 무리하지는 마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라면 결정을 미루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모든 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전환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조정기가 끝나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해입니다. 이 전환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참고는 하되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수많은 전망이 있었지만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판단입니다. 시장을 공부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집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입니다. 신중해야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때가 되면 과감하게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길입니다. 올해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만족스러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